네,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 우리 26쪽이고요. 자, 우리 2-1의 내용이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세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에 쌤이랑 같이 또 문제 분석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인도 관련한 문제가, 수능에서는 사실 솔직히 문제가 하나 나올까 말까 굉장히 좀 지역적인 내용이고요. 자, 더 대단한 것은 동남아시아 여러분들이 사실 내시에서 거의 다뤄질 내용도 아닐 뿐더러 수능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거 대단함도 약간 좀 쉬워가는 여러분들의 의미에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막 짜다게 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단어를 그냥 인도 중에 뭐뭐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포인트 딱 잡아주시고 동남아시아 솔직히 내용 사실 거의 외울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쌤과 함께 중요한 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시험 문제에 언급은 안 되지만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 역사적 의미로 봤을 때는 원래 인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의미가 있어요. 바로 왜냐면은 인더스 문명에서 등장하는 그런 문화에 통해서 힌두교라는 종교와 함께 불교에 등장하는 그냥 정리한 역사적 의미는 우리가 인도사를 그냥 단순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진효쌤과 함께 여러분들의 불교의 탄생이라는 여러분들의 의미를 인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꼼꼼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문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우리 26쪽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내용도 우리 인도 내용은 자, 돌들한 시간 sim판 여러분들이 인더스 문명에 관련 여러분들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서 우리가 내용을 잠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쌤이랑 같이 보려면 뭐냐면요.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인더스 문명에서 등장하게 되는 모헨조도로 하라파라고 하는 고대 이제 도시들의 특징.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여기 나와 있지만 아레아인의 이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카스트지도의 여러분들의 등장하는 배경. 그 다음에 사실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라고 하는 네 개그 밑에도 정말 인간보다, 동물보다, 쓰레기보다 못한 그런 딜모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한 모습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첫 번째 이야기.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티없이 맑아 보여. 구름이 빗방울이나 눈송이로 떨어지면 맑디 맑은 하늘이 산꼭대기로 내려오는 것 같지. 산꼭대기에 내린 빗방울, 눈송이는 서로 모여 아래로 졸졸 흘러가지. 이 흐름은 작은 개울을 만들고 이런 개울이 여러 개 모이면 더 넓은 물길, 강이 만들어져. 계곡과 들판을 지나며 물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린 물은 바다에 도착하지. 하늘에서 떨어져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물은 강을 따라 흐르면서 메마른 땅을 적시지. 그럼 강 옆엔 기름진 땅이 생기게 돼.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고대 문명 대부분이 커다란 강 옆에서 태어났던 거야. 고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중국엔 황허가 있었지. 인도스강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문명 중 하나를 탄생시켰어. 기원전 3000년, 지금의 인도 북서부에서 말이야. 인도인들은 강을 신성하게 생각했대. 인생이 강 같다고 생각한 거지. 수많은 물방울이 모인 강처럼 수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어울려 살아가잖아. 인도인들은 운명도 물길처럼 정해져 있다고 믿었어. 죽는 것도 운명, 아픈 것도 운명. 머리카락이 괴상하게 나는 것도 운명. 머리카락이 괴상하게 나다니 무슨 말이니? 아, 이제 알겠다. 그것도 운명이라고 하지 뭐. 어쨌든 인도인들은 사람의 운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었고 자기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지. 운명을 거스르면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인더스강은 인도의 북서부 지방을 흘러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해 인도양으로 흘러드는 강이지. 기원전 2500년쯤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위대한 문명이 태어나지. 이곳에 생긴 도시들은 곧 경제와 문화,
정치의 중심지가 됐지. 인도에는 중요한 강이 하나 더 있어. 바로 겐지스강이야. 겐지스강 주변의 기름진 들판에도 점차 사람들이 몰려들었대. 중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었지. 이 사람들은 인도 유럽어라는 새로운 말을 사용했고, 이곳에 정착해 새로운 도시들을 세웠어. 맞아, 지금은 그것들도 새 도시가 아니야. 기원전 1500년의 새 도시였다는 얘기지. 새로운 도시들과 마을들은 새로운 문명을 낳았어. 새로운 문명이 아니지. 우리 할아버지 구두보다 훨씬 오래됐구만. 그 말도 맞긴 한데 당시에는 그게 새로운 문명이었지. 사람들은 이 문명을 베다 문명이라고 불러. 베다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신들이 나오는 수백, 수천 가지 이야기를 기록해뒀어. 그 이야기들을 베다라고 하지. 베다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종교, 힌두교의 바탕이 됐어. 힌두교. 힌두교는 우주가 수없이 많은 얼굴을 가진 거대한 공간이고, 우주에선 계절이 바뀌듯 다양한 단계가 차례차례 반복된다고 말하지.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겁이라는 시간은 창조의 신 브라흐마에겐 하루지만 인간의 시간으로는 43억 2천년이나 돼. 우와, 그럼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때까지 10억 년을 기다려? 상상하기 힘들 만큼 긴 시간이지. 힌두교는 오래된 만큼 복잡한 종교야. 책 한 권, 이야기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교라고나 할까? 힌두교에는 3억 3천만 신이 있다고 해. 신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고, 힌두교의 신들은 더 강해지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동물이나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한대. 수많은 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세 신만 알려줄게. 먼저 브라흐마가 있는데 창조의 신이고, 머리랑 팔이 네 신 모습으로 그려질 때가 많아. 다음은 시바. 눈이 세 개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파괴와 변화를 책임지는 무시무시한 신이지. 시바는 요가를 만든 신으로도 알려져 있고, 음악과 춤을 돌보고 돌을 닦는 사람을 돕는 신이기도 하지. 브라흐마 얘기로 돌아가 볼까? 브라흐마는 어머니가 없다고 해. 우주가 시작될 때 태어난 신이라는 거야. 다른 신의 배꼽에 핀 연꽃에서 태어났대. 그 신은 우주를 유지시키고 모든 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줘. 그게 누구냐고? 비슈누야. 비슈누 역시 여러 모습으로 변신할 수가 있어. 우주의 질서가 혼란에 빠지면 비슈누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도와준대. 비슈누가 마지막으로 지상에 왔을 때는 크리슈나의 모습이었고, 그 전에는 라마의 모습이었다고 하지. 라마와 크리슈나는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인간이야. 카스트 제도. 힌두교의 전설에 따르면 이 세상은 거인의 몸으로 만들어졌대. 거인의 입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고,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브라만이고 성직자나 학자, 교사가 돼. 우리 브라마는 우주의 음악을 듣지. 그래서 우주의 비밀을 안다네. 우주의 비밀과 인간의 운명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브라마는 큰 존경을 받았고 가장 높은 카스트에 속하게 됐지. 그런데 카스트가 뭘까? 케이크 가게 이름? 아니야, 프로치쿠팀 이름이지. 아이돌 그룹 이름 아니야? 하하, 재미있는 생각이긴 한데 전부 다 틀렸어. 카스트는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신분제도야.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지. 인도 사람들은 정해진 계급을 갖고 태어났어. 이 계급은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았고, 브라만 가문에 태어난 아이는 성직자나 학자가 되고 아주 많은 특권을 누리게 돼. 하지만 군인이 되는 건 불가능했지. 군인은 다음으로 높은 크샤트리아가 되는 거니까. 왕 역시 크샤트리아였지. 강하고 용감했던 크샤트리아 역시 다른 계급의 직업을 가질 수는 없었지. 다른 계급하고는 결혼도 못했고 말을 건넬 수도 없었대.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은 바이샤인데 농부나 기술자, 상인이 되지. 마지막 계급은 하인, 직물공이 되는 수드라야. 하지만 수드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도 있었어.
타인들보다도 더 낮은 사람들은 달리트라고 해. 너무 천해서 만질 수도 없는 사람. 즉 달리트는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못했고 제일 힘든 일을 했지. 다른 사람들은 달리트하고 같은 곳에서 물을 마시지도 않았고 달리트를 만지지도 그림자를 밟지도 않았대. 이런 일이 생기면 오염이 됐다며 몸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치렀고, 네, 잘 봤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동영상에 봤던 우리가 이제 인더스 문명 관련된 우리가 이제 종교, 랑 같이 내용을 빨리 정리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6쪽인데요. 자, 우리 펜 꺼내주시고요. 우리 빨리 표시를 하면서, 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더스 문명 나와 있는 거, 자, 우리 승리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딱 이거예요. 자, 파란색 밑줄로 인더스강 상류.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인더스강에서 만들어졌던 우리 이름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달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나왔는데요. 자, 파란색 밑줄로 모헨조다로 하라파. 우리 오른쪽 27쪽에 나와 있는 자료 1번에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에 나와 있는 우리 모헨조도로와 하라파 여러분들 위치 하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인더스강이라는 것은 바로 인도에서 기준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강입니다. 아시겠죠? 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시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모헨조도로에서는요, 도시계획에 따라서 포장도로, 그 다음 밑줄로 배수시설, 그 다음 밑줄, 공중목욕탕, 곡물창고, 이렇게 다양하게 비록 고대 도시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 문명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헨조도 하라파가 정말 인도 지역에서 굉장히 고등명으로 사실 인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간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적 의미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화 표시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로 청동기 하나 알아주시고요. 책도 여러분 물려있는데,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인장에 새겨진 상형 문자. 자, 우리 왼쪽에 이제 맥잡기라는 부분 왼쪽에 이제 조그맣게 그림 하나 나와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쌤이 저번에 기억나겠지만, 자, 세계 4대 문명에 말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이 네 가지 문명의 공통점은 좀 기억나야 됩니다. 자, 네 가지 문명의 공통점은 저번에 말했지만, 큰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됐고, 청동기를 사용하였고, 문자를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각 지역별로 있었던 바로 문자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쐐기 문자라면,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라면은 그림 문자, 상형 문자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인더스 문명에서도 바로 인장, 그거 말하는 거죠? 도장 말하는 건데, 도장이 찍었던 그 그림 문자를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에 우리 좀 설명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00개의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문자와 물고기, 코끼리, 호랑이, 물소, 코뿔소, 악어 등의 동물이 새겨져 있는 모습으로서 바로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인더스 문명의 서로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흔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인더스 문명 지역에도 상형 문자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러분들 결론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죠? 박진주. 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 진짜 만질 동안 다 보고 있습니다. 상철아 집중!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뭔 소린가? 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더스 문명이 이제 발생하고 있었는데, 자, 북부 지방에서, 히말라야 산맥 북쪽 지방에서 쳐들어온 세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빨간색 밑줄, 아랴인의 이동입니다. 자,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목생 사람들이 이제, 인도 서쪽에 있었던 편접 지방으로 아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긴지스강 뉴욕까지 진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이제 1학기 때 세계지도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에 관련되어 있는 성스러운 강, 겐지스강, 칭동물. 그래서 겐지스강에서 목욕도 하고요. 거기다가 사람 죽은 시체도 태워서 이렇게 화장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물로 빨래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빨래하고, 거기서 똥 싸고, 거기서 물 마시고. 하여튼 더 이상 이제 공중파 방송이라는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신성왕이 만들어진 게 바로 겐지스강이죠. 바로 여기로 쳐들어온 것이 바로 아랴인의 이주입니다. 자, 근데 여기 기억나야겠습니다. 자, 인더스 문명 앞에 썼던 그 도구가 바로 청동기였다고. 청동은 제가 말했지만 이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무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희소하고 굉장히 또 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르고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흔하지 않았고 희소했던 그런 청동기라는 그런 도구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아이템. 그게 바로 청동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철의 무기 사용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바로 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까만색 밑줄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철기 무기를 사용했다는 부분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가부장 중심의 사회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빨간색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소를 신성시하였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인도는 소고기 먹을 수 없죠. 마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박진주가 인도 여행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소고등심 3인분이요 라고 하면은 네 박진주가 인간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박진주 꽃등심일 줄 몰라요. 아유 너무 과격한 말을 말했죠. 하여튼 여러분 인도 와서 절대 여러분들 자 무슨 소갈비 소꽃등심 차돌박이 시키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인도 절대 소 안 먹어요. 난소인데요. 사실 인도에서는 소고기 먹지 않거든요. 인도에서는 지금 많이 먹는 고기가 바로 닭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탄두리 치킨이라고 부르는 인도의 커리와 함께 먹는 좀 맛있는 치킨이 있습니다. 먹는 얘기 나와서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박진주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 또 중요한 말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엄격한 신분제도성님. 자, 여러분들 저 동영상에서 알 수 있겠지만요. 자, 엄청나게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인더스 문명 사람들을 아랍인들이 지배를 해야 돼. 근데 그냥 지배한다고 그냥 때린다 열심히 말 듣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듣겠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따라서 인더스 문명 사람들이 아랍인에 대해서 많이 저항하고 정신적으로 이제 굴복을 안 하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신분제도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아까 동영상 봐서 알겠지만 자, 카르마를 여러분들이 기억나야 될 겁니다. 카르마. 업보라 불러가지고 자,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돼 있어. 다시 말해서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그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동물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동물보다 못한 딜리터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계급으로 나중에 출생하게 된다고. 근데 현생에서 굉장히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엔 높은 계급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급. 그걸 유식한 말로 우리가 브라만이라 불렀었죠. 이렇게 부르는 신분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레아 사람들은요. 인더스 문명을 지배하게 되면서 너희들의 힘이 약하다. 왜? 현생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리아 사람들이 인도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정당한 그런 의미로서 신분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제도를 악용했던 게 바로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의미를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그맣게 우리 아기를 하나를 좀 그려주세요. 3번입니다. 자, 빨간색 매출로 브라만, 크셔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서열아. 물론 여러분들 아까 배웠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 계급 안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여러분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로 자료 2번에 나와 있는 이 피라미드예요. 이 피라미드 여러분들 꼭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빨간색 별표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브라만 먼저 보세요. 브라만 여러분 역할이 좀 재미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바로 빨간색 줄로 제사를 지냅니다. 당연히 하늘 지낸 제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라 부르는 왕족과 무사라는 거. 자, 굉장히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더스 문명 지역에서는 왕의 계급만 하더라도 사실은 왕족은 사실은 크샤트리아야. 근데 왕족보다 더 위에 상위 계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랴인의 이주로 인해서 인도 지역에서는 왕보다 더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세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브라만이라 부르는 하늘의 신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만들어냈던 상징적인 아이템. 그게 바로 상징적인 책이 바로 저 오른쪽 표시해 보겠습니다. 베다라 부르는 책이에요. 베다. 그래서 베다라는 책은 브라만 계급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알아야 되는 말을 열심히 이렇게 적어놓은 성경책 같은 바이블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신에 드리는 제사를 굉장히 합독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런 말로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종교의식을 굉장히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권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었던
크셔트리아 사람들과 바이시 사람들은 같은 아량이지만 나중에 차별받았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게 여러분들 잠시 후에 배울 불교에서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배경이 바로 이 크셔트리아 사람들과 바이시아 계급에서의 등장하는 차별 대우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종교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내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해 볼게요. 자, 파란색 밑줄로. 자, 브라만교의 성립. 자, 쌍방 설명했던 겁니다. 태양, 물, 불, 자연현상을 실격하였고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로 배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잠시 후에 여러분 또 배울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자, 2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배울 내용은 바로, 자, 브라만교에 대한 이제 반발심으로 어느 조그만 왕국의 왕자였던, 자, 고타마시타르타라는 왕자가 이런 브라만을 갖고 있는 그런 독점의식에 대한 강한 반발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운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었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대. 운명을 거스르면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카스트는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신분제도야.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지. 인도 사람들은 정해진 계급을 갖고 태어났어. 이 계급은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았고. 인도 두 번째 이야기.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아주 엄격했어. 태어날 때의 신분은 평생 바뀌지 않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평생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카스트 제도를 인도 사람들은 왜 따랐을까? 인도 사람들은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 그 삶이 끝나면 또다시 태어나고 이런 걸 환생이라고 하지.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거야.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육체라는 옷을 갈아입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으로 환생할 것인가는 업이 결정한대. 업은 우리가 등에 매는 배낭하고 비슷해. 이 배낭의 이름은 영혼이야.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영혼 배낭엔 무거운 돌이 들어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점수가 매겨지는 거지. 현재의 삶이 모두 끝나고 환생을 할 때가 오면 영혼 배낭에 들어갔던 돌멩이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을 낮은 계급으로 끌어내리게 돼. 그럼 전보다 힘든 삶을 살게 되겠지? 영혼 배낭이 아주 무거우면 동물로 태어나지. 더 무거우면 달리트가 되고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천한 사람 말이야. 하지만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은 환생을 할 때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대. 깨달음으로 가는 길. 기원전 563년 한 남자가 인도 사람들한테 새로운 깨달음을 줘. 카스트 제도로 고통받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특히 좋아했지. 그 남자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하지만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 부처. 시다르타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 아들을 끔찍히 사랑한 왕은 아들이 고통을 모르길 바랐대. 왕자는 화려한 궁전 안에서만 살았어. 하인의 보살핌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지. 왕자한테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하지만 시다르타는 화려한 궁전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를 졸라 바깥 세상과 백성들을 보게 됐대. 밖으로 나간 시다르타는 늙고 쇠약한 노인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을 봤어.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알게 된 시다르타는 깜짝 놀랐지. 시다르타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고 궁전을 나와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을 곰곰이 생각했대. 시다르타는 숲에 들어갔고 여기저기를 떠돌았어. 머리는 밀어버리고 누더기를 걸치고 말이야. 고타마 시다르타는 명상이라는 걸 했지. 마음의 힘을 한데 모으고 숨소리를 가라앉히고 아주 적은 음식을 먹으며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 생각을 한 거야.
우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명상이었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시타르타는 누구보다도 깊은 명상을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머릿속에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깨달음이 왔대. 시타르타는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가르쳤지. 사람들은 시타르타를 부처, 즉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불렀어. 모든 고통은 뭔가를 얻으려는 욕심에서 나오지. 욕심을 모두 끊어버리면 고통도 말끔히 사라진다네. 부처님은 욕심을 없애면 누구나 자기 운명을 조종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 이런 사람은 죽어도 다른 누군가로 환생하지 않게 돼. 모든 고통과 업에서 벗어난 상태, 즉 열반을 얻었으니까 열반을 얻으면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누린대. 아소카 왕과 불교의 전성기. 기원전 6세기, 인도는 침입자들의 손에 넘어갔어. 먼저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인더스강 유역을 차지했고 200년 후인 기원전 327년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곳을 차지했지. 찬드라 굽타는 침입자들한테 빼앗긴 땅을 전부 되찾고 거대한 왕국을 세웠어. 지금의 인도 땅 대부분이 포함된 나라였지. 하지만 인도인들의 삶을 더 크게 바꾼 건 찬드라 굽타의 손자 아소카 왕이야. 아소카 왕의 이야기는 슬프게 시작돼. 왕이 된 지 9년 만에 아소카의 군대는 칼링가 왕국을 빼앗았어. 10만 명이 죽을 정도로 끔찍한 전쟁이었대. 아소카 왕은 전쟁을 일으킨 걸 후회했지. 그리고 불교 신자가 돼.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아소카 왕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퍼뜨리려고 노력했어. 물론 자기 백성을 위한 일도 아주 많이 했지.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고 더운 날 목을 축이도록 우물을 파고 병을 치료하고 약을 만들도록 병원도 지었대. 무너지고 불에 타 폐허가 돼버린 절들을 새로 짓기도 했어. 부처의 가르침을 퍼뜨려서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덕분에 아소카는 고대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됐고 지금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 네, 여러분들 잘 봤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까 방금 배웠던 건 바로, 불교의 성리 이런 데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곧단 시타르타가 이제 뭔가의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강한 불만을 이제 표출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왜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차를 받는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자비의 개념을 방금 배웠었고요. 자, 여러분들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칼링가 왕국이라는 나라를 몰아내면서 우리 사람을 왜 죽였지? 왜 사람들 왜 고통스러워하지? 라고 하는 강한 그런 헌내방으로부터 시작한 종교가 바로 이 아소카 왕이 생각했던, 아까 우리 나왔었죠? 아소카 왕이 생각했던 불교의 정말 전파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선민들이 믿었던 종교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왕이 이걸 수용함으로써 인도에서는 불교가 정말 국가적으로 나중에 확대되는 그 모습이 되는 게 바로 방금 배웠던 여러분들의 인도에서 등장하는 불교의 성립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쌤과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잠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왼쪽 나와 있는, 자, 표시 잘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말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맥적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빨간색 우리 왕별을 크게 표시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인도사에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박스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쌤 설명을 정말 다 듣기 싫으면은요, 이 말만 싹싹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불교의 우리 성립 과정 잠깐 우리 같이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사회를 보세요. 자, 정복전쟁과 상업풍이 발달하게 되면서, 저 파란색 기출로 크샤트리아와 바이자세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정 그 권위를 비판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표시해보겠습니다. 파란색 밑줄로 브라만교의 형식화된 제사의식에 반대했었고, 밑줄로 브라만 요즘의 사이비판. 혹시, 자, 상철이라면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2011년 구로중학교 2학년 때 1학기 기말고사 나왔던 이 세계에서 옛날 서술형 문제 1번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왜 성립했었는가? 사실 옛날에 제득이는 다 배웠었는데. 그래서 이 불교가 성립하게 되는 그 중요한 특징은 바로 브라만 신분에 대한 특정 그런 권위의식에 대한 반발, 이거와 함께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에 대한 성장에 더불어서 불교가 만들어지는 이런 배경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 설학은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일라드와 불교의 출현, 여러분 그냥 그러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우리 아기별 하나부터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곧 다마시타라다가 창시하였다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상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빨간색 밑줄로 인간의 평등과 인생 무상을 강조하였다.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그리고 사실은 삶에서 많이 얻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사실은 불과 관련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상식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생. 그래서 이게 사실 옛날에 그런 영화 이름으로 나타나서 등장했었는데요. 자, 색. 이거는 우리 있음을 표시합니다. 있는 것은 곧 없는 거다. 비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어있는 것은 비어있는 곳 is just. 있는 것이다. 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는 내가 있는 것은 없는 거고, 없는 것은 있는 거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준유쌤이 알파시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아이팟이 쌤한테 평생 있을까? 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아이팟이 수만 년 내내 쌤의 소용을 잊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쌤이 말한 이 지구본,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자, 이 비록 지구본, 쌤이 나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 지구본 만지면 안 돼! 라고 쌤이 간략하게 쌤이 저 집착을 했는데, 집착이 영원히 할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자, 박진주가 박상철을 짝사랑합니다. 너무 좋죠. 진짜 약간 기분 나쁜 스캔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러니 합시다. 자,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히 가겠냐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질투, 무슨 애증, 수많은 그런 인간의 마음조차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우리 있는 그대로 살아라 말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보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깨달음, 해탈. 이런 같은 단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중에 이제, 자,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시를 갖다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와 더불어서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자, 최초의 통일국가가 등장합니다. 자, 빨간색 밑줄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자, 마우리아 왕조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찬나라 국가라 부르는 왕이 마우리아 왕조를 만들게 되면서, 이 북인도 첫 번째로 통일하게 되는 게 바로, 아소카,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표시해볼게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아소카 왕. 자, 그 표시에 나와 있는데, 자, 빨간색 밑줄로 마오리아 왕조의 전성기라 볼 수 있겠고요. 자, 빨간색 밑줄로 중원집권적 통치 조직의 정비.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아까 내가 나왔을 겁니다. 자, 아소카 왕이 칼가라 모른 저 정복하게 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이겼다! 너무 우리나라 전쟁 이긴다! 라는 그런 승리감이 도취된 것이 얼마 못 갔다고. 왜냐하면은, 아소카 왕 같은 경우는 승리에서 얻었던 그런 많은 그런 자아가치감보다는 전쟁통에서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지. 아니, 인간들 왜 죽였지? 왜 우리가 서로 승리해야 되는 거지? 라고 그런 이제 허탈함에 빠지게 되면서 이 아소카 왕이 불교에 힘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소카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싸움이 없고 평안하게 살려면은 개인의 욕심을 버려서 자신의 그런 그 깨달음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면 되겠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아소카왕이 말했던 불교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개인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불경 정리. 자, 불교의 보호와 포기에 비슷한 말 나와 있고요. 자, 표시해보면 하나만 이거 표시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탑, 스투파라 부르면 만들었고요. 자, 너무 중요한 우리 표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상좌우 표시해주세요. 여기 같은 말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앉아서, sit down 해가지고, sit down에서, 자, 깨달음을 얻는 종교라는 모습. 여러분들 유식한 말고 우리가 상좌부라고 부릅니다. 이런 글씨 잘 안 보이나요? 다시 써드릴게요. 자, 상좌부라고 부르는 그 이제 우리 한자어인데요. 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한다는 뜻을 만들어진 게 바로 상좌부 불교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불교를 알려면은 개인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끊임없이
끊임없이 깨달음을 통해서 욕심은 버렸다 말했던 게 믿음이 바로 상자부라 부르는 이제 기본 종파의 특징이고요. 저 같은 말 나와 있는 우리 표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우리 부르는 이제 우리 특징 하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닌. 자, 그럼 나는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소승불교라는 불교에 우리 반대 개념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마오리아 왕에서 등장했던 아소카와 만들었던 불교의 특징은 바로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소승불교이다. 여러분들이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우리가 설명할 때 바로 기사는 4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읽어볼게요. 상조불교에서는 스스로 노력하여 깨달음이 이르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상조불교에서는 제가 다시 말해서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이제 강조됐었고, 출거자 역할을 나눠 구분하고 있으며, 제가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였다. 따라서 집에 있으면은 수많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박준주 박사처럼 열심히 이제 세계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무슨 열심히 집도 공부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지 마시고, 출가하셔서, 학원을 출가하셔서, 여러분들은 학원에 와서 깨달음을 얻으라 하는 게, 여기 나온 상조불교의 특징입니다. 뭔 소리인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요? 모르겠다. 자, 교재, 오늘 나와 있는, 핵심이라는 테스트 우리 문제 1번부터 우리 8번까지 우리 문제 세랑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에서 대표적인 우리 유적지 두 가지의 동안을 설명했는데,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하라파. 이런 정도는 여러분 조금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자, 중요 문제네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신분제도의 이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스트 제도라고 부릅니다. 알아주세요. 3번입니다. 자, 전북동맹이 활발해지게 돼서, 자, 일반 혁명성이라는 말할 수 있는 바이샤. 그래서 나중에 이 크레트계와 바이샤라는 이 두 계층이 나중에 불교를 만들게 되는 전 중요한 성장 우리 계층,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시험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브라마는 재산 담당했던 이제 고유 계층이고요. 쿠샤티라 같은 경우는 왕족이나 기사 같은 장군 계층, 그 다음에 바이샤는 평민, 그 다음에 수드라는 노비죠. 자, 5번입니다. 자, 아라인들을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브라만인들이 만들어냈던 책의 이름 뭐라고 부른다고? 베다라고 부르는 이제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브라만교라고 부르는 브라만 세력이 독자들 만들어냈던 우리 그냥 신앙의 이름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문제입니다. 자, 왕조로 태어났지만 인생의 괴로움을 보리에서 나중에 깨닫게 된 유명한 인물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고타마 시다르타. 이거를 한자어로 바꾸면 뭐라고 부른다고? 다 들여다보세요. 석가모니. 이게 뭐니? 재미없다. 나중에 여러분 학교 가서 나중에 문제, 박진주가 석가모니가 뭐니? 이렇게 나중에 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왕따 나갑니다. 조심하세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기원의 4세기경에 자, 마오리 왕조 세운 왕이 있죠. 무슨 드라부타? 땅이 참 차요. 차더라. 참드라부타. 너무 재미없다. 때려보시죠. 뭐라고? 박진주? 박상철? 정말 커서 뭐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있는 인더스 문명의 유적지이다. 무슨 말이네요. 그쵸? 네, 그럼 배웠어요. 자, 2번. 자, 고타마 시다르타는 자별편을 강조하면 자이나그를 뜻이 않았다? 뭔 소리야. 자, 우리 석가모니님은요. 자, 자이나교가 아닌 불교죠. 말을 하나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입니다. 자, 브라만교의 학술적인 제선식을 비판하여 우파니샤드라고 등장하였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름 주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제 28쪽입니다. 자, 우리 나와 있는 한번에 나와 있는 안드라 왕조 세랑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안드라 왕조 여러분들이 언급되지는 않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내신에서도 안드라 왕조까지 여러분 자세히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나와 있는 우리 말 그냥 빨리 읽고 가겠습니다. 안드라 왕조는 기원 1세기경에 마오리아 왕조 멸망은 뒤에 잠깐 만들어졌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4번 중요합니다. 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쿠샤 왕조. 자, 전 1세기경에 북인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이란 계통이 만들어졌던 쿠샤 왕조가 만들었던 나라인데요. 자, 재밌는 게 하나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입니다. 자, 빨간색 밑줄로 카니슈카 왕. 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카니슈카 왕은요, 나중에 만들어졌던 쿠샤 왕국의 전성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쿠샤 왕조입니다. 자, 근데 밑에 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불교를 이제 번성시키는데, 불교의 보호와 불교의 결집은 중요해. 자,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빨간색 밑줄을 쫙 꺼주겠습니다. 만인의 구지를 지향하는 동그라미 대승불교를 만들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같은 경우는 개인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학원으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인, 소승, 상접의 불교를 강조했다면 쿠샤 왕조에서 말하는 이 카니슈카 왕의 그 생각하는 그 불교라는 것은 나라가 불교가 번성하게 돼서 강력하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 자, 대승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개념을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대승불교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면은, 바로 옛날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의 개념은 바로, 개를 강조하는 소승불교와 함께, 대중,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 대승불교 여러분들 흐름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이러면 마지막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로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 부상을 제작하였다. 우리 말은 밑에 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4번 먼저 볼게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하겠습니다. 간다라 미술. 자, 우리 간다라 미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배우지 않을 거고, 우리가 이제 오른쪽 나와 있는 자료 5번 쌤이랑 같이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9조 나와 있는 우리 자료 5번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우리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간다라 멸상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우리 단어를 보자고요. 불상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불쌍한 모습 아니에요. 자, 부처님의 조각이라는 뜻이라고, 불상이. 자, 근데, 부처님의 모습 만들어진, 이 불상이 만들어진 계기가 왼쪽을 보세요. 자, 그리스 조각상. 이거 무슨 소리일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 문먼. 한문으로 말하면 이제 용문이라고 부르는 용문 지방에 산을 깎아서 만들어냈던 석불, 바위에 그렸던 이건 이제 불상의 모습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석굴하면 본전불까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 말을 잘 마셔야겠는데요. 자, 간다라부터 여러분들 나와 있는 모습의 머리를 보세요. 지금 머리가 지금 쌩같이 이렇게 동그란 머리가 뭐 이렇게 베이비팜 같은 뭔가 이렇게 똥머리가 있지. 그래서 똥머리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흔히 뻔하는데, 자, 똥머리와 더불어 이렇게 베리펌을 하고 있는 이 볶음머리의 모습은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리스 조각에서 따온 베리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다라 지역, 인도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부처님의 모습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양의 그리스에서 만들어냈던 이 서양의 볶음머리, 베리펌의 똥머리의 모습이 동양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자, 또 있는데, 사실은, 원래 그리스에서는 원래 사실 사람을 만들 때, 옷을 사실은 잘 안 만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47쪽에 9번 문제를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서양의 모습인데, 이거 보세요. 밀러의 비너스, 라오콘 군상, 자, 이거 원만 던지는 모습인데, 원래 서양 사람들은 상의를 만들질 않아. 다시 말하면, 진주야,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저의 모습은 대부분 다 나체예요. 옷을 만들지 않는다고. 자, 그랬는데, 다시 교재 돌아오시면은, 자, 이런 그리스 조각상의 모습 보시면요, 지금, 원래는 옛날 사람들은 원래 옷을 안 만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는 지금 옷을 지금 뭔가 걸치고 있지. 왜냐하면은 인도 지역 사람들은 상의를 입는단 말이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인도의 간디 생각해보세요. 간디. 그 빼빼마른 몸에 이렇게 뭐 하나 걸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상의는 원래 누드였는데 누드의 모습이 동양의 모습이 서양으로 거꾸로 전파가 된 거라고. 다시 말하면 간다라 미술에 나타나 있는 이 부처님의 모습과 볶음머리의 부처님 모습과 그리스 조각상은 서로 동양과 서로 교류했던 모습을 알 수 있는 모습이라고.
그 모습이 나중에 중국으로 오면은 룽만석불, 도낭석불이 만들어지는 거가 되는 것이고, 더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석불사에 있는 본전불, 쉽게 말하면 석불의 본전불도 바로 간단한 기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쌤이 굉장히 personal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끝까지 자세히 배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의미를 좀 이렇게 상수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내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해보면요. 자, 파란색 밑줄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으로 헬렌집 만들어졌다. 우리 말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렉산드로스를 관련된 우리 말은 우리가 다음 주에 쌤이랑 같이 우리 그리스를 배우면서 여러분들 쌤이 다시 설명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표시 하나만 하겠습니다만 자, 파란색 네모 헬렌즘이나 부르는 문화 나라를 전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볶음머리, 똥머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인도로 전파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져 있는 불상의 모습은 헬레니즘 문화. 여러분들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특징 볼게요. 자, 파란색 밑줄로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의 짬뽕. 그래서 불상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게 된 게 바로 간다라 무상의 특징입니다. 자, 전파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로 대승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 중국, 우리나라까지 연패를 미쳤다. 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어른 지금부터 자, 우리 자료 4번 우리 말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약간 좀 중요한 말 이건데요. 자, 지금 빨간색 지금 화살표가 지금 대승불교고요. 파란색이 지금 상접을 다시 말하면 소승불교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파란색 지금 화살표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실론, 보로부드르 쪽에 있는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 선이 지금 잠깐 앙코르와트로 왔다가 중국을 거쳐서 백제신라로 오거든. 그래서 대승불교는 우리나라 중국까지 있는 동북아시아로 영향이 되는 거고 상접불교는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저번에 쌤이랑 같이 배웠던 뭐 불교의 수용, 뭐 옛날에 배웠던 소수림 왕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처번 순교 같은 그런 우리나라 관련되는 불교는 다 여기 대승불교랑 관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라에서 화랑이 배웠던 세조국에서 나라를 위해 싸워라. 다시 말하면 왕권 강화를 관련되어 있는 바로 불교가 왜? 대승을 구제해서 나라를 강력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니까. 그게 바로 대승불교의 우리 믿음이랑 크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정리 여러분들이 하자면요. 여기서부터 우리 빨간색으로 우리 조금만 우리 여백 하나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승불교는 상자부라 부르는 같은 이제 유명이 있는데 얘들은 주로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고요. 반대로 대승불교는 중세의 구조를 강조하는 거지 이거는 동아시아로 전파되는 우리 경로를 여러분들이 차이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조금만 더 정리해보자면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개인의 해탈,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했다면 자,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 중생의 구제, 도움 이것을 강조했는 게 바로 대승불교의 큰 특징이다. 그 말을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시 내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은 뭐 굉장히 어려울 거 없고요. 나중에 인도양이라고 부른 이제 큰 바다를 통해서 이제 무역풍이라는 이제 바닷말을 이용해서 나중에 아라비아, 아프리카가 나중에 열심히 교역했다 정도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자, 맨 3번 밑에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번. 너무너무 쉽습니다. 쌤이랑 이제 지도팀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한 번에 바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잘 보세요. 자, 동남아시아 여러분 가는 여러분 사실 진짜 여러분들은 굉장히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착한 사람이 굉장히 눈치도 예쁘게 보일 겁니다. 박준지 굉장히 예쁘죠? 상철아, 훈남이죠? 왜? 여러분들은 쌤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세계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남이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주야, 이 지도 못생겼다고? 이거 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무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도 굉장히 여러분 어떻다? 굉장히 여러분 이쁜 지도입니다. 아시겠죠? 뭔 소리야? 자, 우리 잠깐 우리가 셋이 잠깐 확인해보겠는데요. 자, 삼각천의 나라, 인도. 그 다음에 여기가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이라고. 자, 여러분들, 자, 상철아, 중국. 영어로 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아이고, 상처냐, 진주 너무 키가 많이 차이나. 차이나인데요. 자, 우리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인도와 중국 사이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이 있는 그 지역 반도가 있거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반도라고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 그거 알겠지? 자,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인도 차이나 반도는 인도라는 말과 차이나라는 단어가 합성어지. 그럼 결국은 이 지역은 무슨 나라 문화와 무슨 나라 문화의 짬뽕이라고? 그렇죠. 인도 지역과 중국 지역의 문화가 만나는 지역이라고. 또 재밌는 것은 또 뭐냐면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땅이 많아요, 바다가 많아요. 바다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오른쪽으로 가고, 또 반대로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서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가운데 이 두 상인들을 연결해주는 중개무역을 선정하게 되는 게 바로 동남아시아 문화의 특징과 더불어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를 두닮을 수 있는 짬뽕지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쉽죠, 여러분들? 네. 빨리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역사 다 필요 없고요. 이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세요. 파란색 밑줄로 계절풍. 그 다음에 해상무역.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파란색 밑줄로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의 영향. 자, 우리 딱 이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볼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일단 정리해서 일단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핵심 테스트에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9번부터 14번까지입니다. 우리 빨리 여러분들이 문제 우리 풀을 통해서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관련 있는 말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9번 문제 좀 중요합니다. 우리 왕패를 하나 좀 보여주세요. 도전 문제 나왔어요. 자, 마오려 왕조 관련되어 있는 왕, 누구라고요? 마오려 왕은 아소카 왕입니다. 자, 1번 나와 있는 거, 아소카 왕. 자, 그 다음에 쿠션 왕조는, 쿠션 아닙니다. 쿠션이에요, 샨. 쿠션 왕조는 간단한 기술과 함께 카니슈카 왕. 자, 이게 있습니다. 자, 간단한 기술 기억나죠? 똥머리에 베이비펌, 그 다음에 옷 입고 있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방금 나왔습니다. 바로 똥머리, 베이비펌의 선두주자. 뭐라고 부른다고? 간단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비상의 모습. 간단한 기술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쿠션왕조랑 관련된 말을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우리 이라부터이라는 단어 설명식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답 하나 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을은 뭐라 관련되어 있는 걸까? 찬나라, 여기 오타 같다. 찬트라부터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 바꿔주세요. 찬트가 아니라 찬드예요, 드. 아시겠죠? 찬나라부터와 상접을 교육을 발전시키는 바로 무슨 나라였죠? 이건 바로 마오리아 왕조죠? 네, 틀렸어요. 자, 12번 문제 보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다. 동남아시아는 무슨 나라의 짬뽕? 중국과 인도의 짬뽕이죠? 뭘 이렇게 문제가 쉬워? 그쵸? 네, 별거 없어요. 1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또 이런 말 나와 있어. 자, 베트남 북부의 나무월은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중국에 영향을 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베트남 중부는 참파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참파가 지금 참파가라고 부르는 전쟁에 또 변홍사만이 짓는 그런 벼쌀 이름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말 나와 있지. 자, 남월. 남쪽의 월나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베트남식으로 발음하는 게 바로 베트남이 됩니다. 월남. 베트남. 그래서 사실 있잖아. 남월, 월남. 여기서 나온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어원 여러분들이 설명을 같이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대승불교는 개인의 이탈을 강조하였다. 아니라고요. 대승불교는 큰데 많은 사람, 중생의 도움,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 겁니다. 틀렸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마오리아 왕조는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한 상접은 불교, 소승불교를 중시하였다. 맞는 표현이죠? 네, 차이 알아야겠습니다. 3번, 쿠션 왕조는 아소카 왕 전성기, 쿠션 왕조는 카니슈카 왕입니다. 자, 4번, 동남아시아는 반농사가 아닌 참파벼, 계절풍, 벼농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쌤이랑 마지막에 이제 쌤이 또 동전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특징은 바로
동남아시아는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의 짬뽕 하나 아시면 되겠는데요. 인도, 아까 방금 쌤이랑 배웠던 방금 배웠던 자, 카스트 제도에 만들어졌던 카스트 제도의 배경과 함께 우리 불교 좀 중요합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그쵸? 지금부터 쌤이 말하는 자 우리 표현 여러분 지금부터 인도의 불교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쌤이 명언을 4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따라서 외우세요. 자, 상처라 뭐라 부른다고요? 글씨 보이니까 마소쿠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박진주? 마소쿠카. 상처라 마소쿠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이고요. 푸시안 왕조는 카니슈카 왕입니다. 자, 뭐라 부른다고? 마소쿠카. 자, 또 어떻게 부르느냐? 자, 우리 아소카 왕은요. 기억합니까? 무슨 승불교? 소승불교. 그럼 반대로 카니슈카 왕은 소의 분대장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마소라는 이런 단어를 외우시면은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이때 전성기를 이루었던 종교의 특징은 바로 소승불교라고. 그래서 아소카 왕의 소승불교, 상자불교. 이게 반대는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내용을, 자, 우리 이제 잘 정리해보면서, 우리 문제집에서 32쪽입니다. 우리 셀프 테스트 우리 문제 2개 나와 있는데, 우리 빨리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푸시고, 다 푼 다음에 쌤의 강의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잘 풀었습니까? 네,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셀프 번역 테스트, 수능 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우리 유형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제풀을 통해서 내용을 잘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지도는 어느 두 제국의 최대 편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나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여러분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자, 사실 진짜 나온 지도가 너무 어려워요. 이 뭔 소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막 지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사실 쌤이 여러분들 풀이를 자세하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기로 사실은 마우리아 왕조는 북인도를 통일했기 때문에 인도 전체를 통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 나라가 원래는 마우리아 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사실 이거는 자, 그다음 배웠던 푸시안 왕조거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지 마시고 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푸는 우리 방법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푼 거냐면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신론을 향해 떠나는 상좌부 불교의 승려. 자, 상좌부. 자, 소승불교지. 이건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 소승, 상좌부. 이건 지금 마오리아부터 설명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2번. 아소카 왕의 석주를 보며 이야기하는 남자들. 자, 아소카 왕, 마오리아 왕조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중생 구제 진용성을 설법하는 승려. 중생. 많은 사람들이지. 이거 지금 대승불교네. 이거는 푸시안왕조라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중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종사하는 상인. 자, 중국과 이란. 네. 푸시안왕조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 방금 배웠던 자 그리스의 문화가 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국을 전파되는 우리 경로 배웠었죠? 크게 바로 나와 있는 이거잖아. 중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이었다고요. 자 5번 볼게요. 자 불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자 불상은 여러분들 방금 배웠지만 자 여러분들 어디랑 관련된 거 쌤이랑 방금 배웠었죠? 불상은 여러분들 사실 있잖아. 불상은 원래는 이거는 사실 차이가 있는데 자 사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주세요. 불탑하고 불상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아까 나왔는데 탑은 우리가 수투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상좌부 불교에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이제 증거로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 모습으로 탑을 만듭니다. 그랬는데 부처님 탑을 만드는 것은 이건 아까 배웠던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간단한 미술이 마오리 왕조가 아닌 쿠시산 왕조랑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었다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가랑 나는 이건 사실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거를 정확히 다 모르더라도 맞는 말이네? 틀린 말이네? 답은 5번.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하시면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가 사실 보니까 이렇게 지도를 물어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크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 통해서 그냥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한다는 우리 그런 계기로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도록 보겠습니다. 가이드라와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수능 관련된 좋은 문제라고요. 자, 이거 볼게요. 남인도를 일부를 제외한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통일했었는데요. 자, 무슨 대왕은, 자, 빨간색 밑줄. 전쟁 동안 많은 희생이 있었으면 안타까워했었다. 세라가 강력했었던 그 동양상의 주인공이었죠. 무슨 소카왕? 아소카 왕이 칼림과 왕과 정복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한탄 아쉬움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마오리 왕조에서 등장했던 소승불교였다고. 자, 다시 말하면 이 나라 바로 여러분 이게 무슨 나라라고요? 마우리아 왕조라고요. 자, 마오리 왕조랑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 자, 증거 무슨 자부 불교? 삼좌부 불교. 관련된 것은 바로 뭐죠? 불탑이죠.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혹시 불탑을 볼 수 있을 만한 거 있을까요? 있네요. 자, 여기 정답이 3번인데요. 우리 교재에 오른쪽 나와 있는, 지금 이게 33쪽 나와 있는 셀카 수능 세미나 2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산치대탑. 그래서 탑을 만든 것은 바로 마오리 왕조 관련된 모습이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답은 그냥 쌤이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자면요. 우리, 오답은 1번의 그림, 이 그림은요, 우리 오른쪽 나와 있는 이게 앙코르와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거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이제 힌두교 사원이나 나중에 불교 사원을 나중에 받게 되는 그런 사원이고요. 오답이에요. 자, 2번 이거는 보로부드라고 부르는데, 보로부드. 이거는 이제 그 사이렌드라 왕조에서 옛날에 만들어냈던 그런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불탑인데요. 이거는 이제 불탑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불교 사원. 이렇게 모습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 이거는 힌두교, 보로부드는 이거는 불교 절이에요. 절, 엄밀히 말하면. 자, 4번은 이건 지금 시바신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사실 인도에 있는 이거 힌두교랑 관련된 이건 이제 신의 모습이에요. 손이 이러니까 보이죠?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 사실 딴소리긴 하는데 이 시바신상이 엉덩이와 허벅지 이 흐르는 이 라인이 굉장히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인도에서 이게 권능이 넘치는 이 모습이 만들어지는 이 배경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도의 그런 미술 인도의 그런 신상 자체 모습도 진짜 그리스 못지않은 정말 상당한 그 예술의 그런 극치를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5번 여러분 아까 배웠죠? 5번이 너무너무 유명한 간다란 미술 불상입니다. 간다란 불상. 여러분들 말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미나 이렇게 이제 불교랑 우리 인도 관련된 동남아시아까지 정리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교재 나와 있는 34쪽에 중국 문명의 성립 세미나 간단히 내용을 이제 배우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쉬었다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할게요.